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에 대한 논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는 NIPS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가 개발된 배경을 소개하고 포인트넷에 대한 소개, 그리고 포인트넷의 구조, 그리고 포인트넷의 구조를 총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실험 결과, 결론 및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의 개발 배경입니다.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는 포인트넷을 작성한 똑같은 저자가 작성한 논문인데요.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포인트넷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넷은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글로벌 피처를 추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넷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총 n개의 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3은 x, y, z 그 3차원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쭉쭉쭉 거쳐서 마지막에 어떤 맥스 풀링을 거치면서 각 점들에 대한 어떤 글로벌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포인트넷은 하나의 점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로컬 피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른쪽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 그림은 이 빨간색 영역을 확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n개의 점이 있을 때 어, 뭐 CNN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어떤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인트넷에서는 하나의 점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포워드 패스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3차원이 64차원으로 차원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각각의 점을 독립적으로 처리해서 로컬 스트럭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 로컬 스트럭처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의 예시로 CNN을 볼 수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글로벌과 로컬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는 계층적 구조로 글로벌과 로컬 피처를 동시에 추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가 어떻게 로컬 피처를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nested partitioning이라고 하는 중첩된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P처럼 생긴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영역으로 이렇게 영역을 분할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살짝 겹친 부분도 있죠. 그래서 nested partitio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영역을 보시면은 점들이 어떤 거는 뭐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뭐 두 개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fully connected와 맥스 풀링을 통해서 어떤 로컬 피처를 추출하겠다는 이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첩된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심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 영역마다 어떤 중심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farthest point sampling FP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farthest sampling, point sampling FPS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중에서 1024개만 추출해줘 하면은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추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S를 사용한 결과가 랜덤 포인트 샘플링보다 훨씬 더 밀도가 고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FP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이 반지름입니다. 근데 반지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너무 작게 설정하면은 중심점 하나만 포함된 영역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이 반지름이 아주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네, 어떤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Hierarchical Point Set Feature Learning이라고 어떤 계층적 구조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온 결과가 두 가지 브랜치로 뻗어나오는데 하나는 세그멘테이션 브랜치,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브랜치. 그래서 저는 먼저 이 Hierarchical Point Set Feature Learning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더 큰 영역의 로컬 피처를 추출하기 위한 계층적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계층적 구조가 set abstraction layer에
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림에서는 두 개만 나와 있는데 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 abstraction 레이어를 잘 살펴보면 총 세 가지의 더 작은 레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샘플링, 두 번째가 그룹핑, 세 번째가 feature learning. 사실 논문에서는 여기를 포인트넷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이해하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feature learning 레이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샘플링은 이전에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했던 그 FPS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 다운 샘플링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지름과 어떤 그 중심점 샘플링을 통해서 구한 중심점을 갖고 그룹핑을 해당 영역에 포함된 점들을 그룹핑하겠다는 게 이 그룹핑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역이 정의되었고 그 안에 점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됐다면은 이걸로부터 어떤 피처를 추출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피처 러닝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처 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러닝은 논문에서 총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가 싱글 스케일 그룹핑입니다. 싱글 스케일 그룹핑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어떤 한 영역에 속한 모든 점들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SSG 같은 경우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밀도가 고르지 못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 스케일 그룹핑입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첫 번째 SSG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하나의 영역을 더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다른 스케일의 영역을 추가를 하게 되고 각 영역에서 피처 벡터를 투표해서 컨캐티네이션 이어주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SG 같은 경우는 밀도가 고르지 못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도 조금 더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는데 바로 멀티 레졸루션 그룹핑 방식입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총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벡터는 먼저 두 번째 벡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벡터는 이 아래에 이 로컬 리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피처를 추출한 것이고, 그리고 이 로컬 리진에 보면은 어떤 서브 리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서브 리진에서 어떤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데, 그 피처들을 종합한 게 이 first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이 MR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RG 같은 경우는 만약 이 로컬 리진의 밀도가 낮다면은 이 두 번째 세컨드 벡터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고 로컬 리진의 밀도가 높다면은 퍼스트 벡터에 첫 번째 벡터에 더 큰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 이게 밀도가 높다 하면은 이 서브 리진이 충분히 어떤 그 서브 리진 안에도 충분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서브 리진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 로컬 리진 전체보다 이 서브 리진이 조금 더 미세한 로컬 스트럭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경우는 첫 번째에 더 가중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세컨드 벡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게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층적 구조에서 학습을 할 때 이 랜덤 인풋 드롭아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원본 데이터, 즉 n개의 데이터가 n개의 점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임의로 선택한 점들을 없애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선 드롭아웃 레이시오 세타만큼 랜덤하게 점들을 없애게 되는데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다양한 그 드롭아웃 레이시오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면은 모델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총 이렇게 25개의 점이 있다고 할 때 드롭아웃 레이시오를 잘 설정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밀도는 고르지만 되게 희소한 이런 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게 되면은 모델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드롭아웃 레이시오를 통해서 뭐 이렇게도 그 점들이 드롭아웃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되게 밀도가 고르지 않을 수 있죠. 이런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겠다는 게 바로 이 랜덤 인풋 드롭아웃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hierarchical point set feature learning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위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어떤 로컬 피처를 구했었는데 이 로컬 피처가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요거를 갖고 이 포인트넷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넷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어떤 맥스 풀링 레이어를 갖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K개의 클래스를 갖는
그런 K개의 클래스 스코어를 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바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세그멘테이션 브랜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많던 점들이 다운 샘플링 덱에서 되게 적은 개수의 점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점, n 점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책상인지, 책상에 속하는지, 의자에 속하는지, 뭐 텔레비전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n개의 점을 복구해야 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n개의 점들을 복구할 때 피처를 뒤에서 뭐 어떻게 피처를 위로 윗방향으로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interpolation, 두 번째가 skip link concatenation, 세 번째가 unit point 넷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terpolation layer입니다. 여기서는 이 inverse distance weighting 보관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래가 식인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세 개의 노란색 점이 있고 저희가 이 가운데 이 세 개의 점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점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때 각 점들부터 각 점들로부터 파란색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얘가 제일 가깝고 두 번째는 얘가 제일 더 가깝고 마지막으로 얘가 제일 멀죠.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를 역으로 취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웨이트 가중치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만큼 가까운 거는 가까운 점은 이 파란색 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서 이 파란색 점을 보관하겠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있는데 두 번째 이렇게 보관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곱 개의 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ip link concatenation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지금 보시면은 얘의 이게 거울이라고 보시면은 반대쪽에 얘의 반대는 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저희가 다운샘플링을 거치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로컬 스트럭처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일곱 개의 점은 로컬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로컬 스트럭처 정보를 여기다가 이어주겠다는 게 이 스킵 링크 컨캐티네이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항, 요게 지금 방금 저희가 보관한 보관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한 뭐 일곱 개의 점들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가져온 이 스킵 링크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이어줍니다. 단순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N1 곱하기 D 더하기 C1 더하기 C2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닛 포인트넷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를 하나의 어떤 작은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하나의 레이어 작은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이 유닛 포인트넷 레이어를 거쳐서 이렇게 D 더하기 C1 더하기 C2를 D 더하기 C3 차원으로 그냥 차원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CNN에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1, 2, 3번 작업에 대한 소개를 마쳤는데요. 이것은 N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모두 복구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N개를 복구를 하면은 N개가 이제 K개 N 곱하기 K식의 어떤 행렬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각 점이 어떤 클래스에 속한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실험 결과입니다.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바로 이 엠리스트 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2D 이미지로부터 총 512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에러 레이트인데 0.51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가 상당히 낮은 에러 레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 Object Classification 실험입니다. 메시 평면에서 1024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예전 포인트넷 논문에서는 그 MDCNN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91.9%로 소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다양한 밀도에 대한 어떤 강건함을 보여주는 실험인데 임의로 점들을 제거했을 때 이 싱글 스케일 그룹핑, 멀티 스케일 그룹핑, 멀티 레졸루션 그룹핑에 대한 어떤 에블리에이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없어졌을 때 되게 강건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데이터셋을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파란색이 스캔넷에 대한 실험이고 두 번째는 스캔넷을 밀도가 고르지 못한 스캔넷을 사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 3D 라이더를 사용해서 어떤 그 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찍으면은 상당히 고르지 못한 그런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되게 고르지 못한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되게 현실적인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그림은 포인트넷으로 수행한 세그멘테이션 결과, 그리고 이게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 실험 결과, 그리고 오른쪽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정답 레이블링인데 상당히 유사한 거, 그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상당히 유사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실험 얘기는 마쳤고 이제 결론 및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3D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추론 속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논문을 읽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말을 참 어렵게 설명해서 네, 정말 논문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블리에이션 실험을 진행할 때 좀 더 다양한 실험 결과를 보여줬었으면 좋았을 거란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실험에서 MSG와 MRG만 학습해서 보여준 실험 결과가 있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MSG, MRG는 이게 여기서 DP가 드롭아웃을 사용했을 때의 드롭아웃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실험 결과인데 DP를 더하지 않고 그냥 MSG하고 MRG에 대한 실험 결과가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제대로 된 에블레이션 실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역시 포인트넷과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의 추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